자, 반갑습니다. 에, 오늘도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아무 이야기, 너무 밋밋하니까 아무 이야기, 또 우리나라 음식의 어원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비. 여러분 집에서 다 좋아하시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굴비라는 거 있죠. 그 굴비는 원래 그 조기에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말린 것을 굴비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먹어보면 약간 짭짤해가지고 그 밥 반찬으로 매우 그 인기가 많죠. 그런 생선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굴비는 서해안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원래 이 굴비라는 음식의 그 어원은 고려 중기 시대의 그 문신이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네요. 이자겸이가 그 권력 다툼에서 이제 밀려나 가지고 우리 고장 전라남도에 있는 영광 지방으로 유배되어 왔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그 법성포라는 곳에 와서 외생활을 하면서 이 법성포에서 난 조기를 맛을 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굴하게 나는 살지 않겠다. 비록 이 유배를 왔지만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 진상품의 굴비, 즉 비굴이라는 말에 바꿔서 글자를 바꿔서 굴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본인은 기양을 와가지고 자신의 뜻만큼은 굽히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런 비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굴비, 즉 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의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학습 목표를 보면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연구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할 이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수능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5가지를 보통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참여관찰법, 면접법. 그런데 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 주로 양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반면에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이용 또는 활용을 하고,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쪽 다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옆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양적 연구 방법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을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법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즉,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의 이 면접법의 특징은 면접원이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관계. 이것을 라포라고도 하죠. 신뢰관계를 뜻하는 이 신뢰관계,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믿어야 그 면접할 때 진정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를 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점은 면접을 하기 때문에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심층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가장 면접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물론 이것은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면접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자기의 생각, 즉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연구에 필요한 연구 대상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말이 안 통해도 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관찰한다거나 또는 전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연구가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그대로 보면서 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죠. 같이 참여해가지고 관찰하면서 얻으니까 굉장히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이거 꼭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료의 실제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계속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지요. 또는 또 다른 단점은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연구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연구자에 따라서 어떤 그 내용이나 관찰한 것이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관 개입 가능성이 매우 커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 어떤 부족민의 원시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갑자기 부족끼리 싸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기가 참 난감하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참여관찰법입니다. 자, 이제 양적 연구에서 세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쪽 모두 다 가능한 연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문헌이죠. 역사적 문헌, 신문자료, 통계자료, 일기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2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서 2차 자료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2차 자료라고 이렇게 나왔죠. 2차 자료. 이런 2차 자료가 무슨 말이냐?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자료 그랬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죠. 1차 자료가 있겠죠. 그럼 1차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겠어요? 옳습니다. 맞아요. 연구자 자신이 직접 수집해 가지고 최초로 분석했거나 최초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리가 1차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로 문헌연구법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자료, 그러니까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좋은 점은 기존 연구의 동향성 파악에 유리하다. 이미 연구해 놓은 것을 어떻게 됐는가 파악하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도 당연히 절약되겠죠. 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시공간 무슨 말이죠? 이미 뭐 1300년 삼국유사, 삼국사기 우리가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볼 수 없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초월해 가지고 이미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이런 문헌연구법도 사실은 이 문헌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면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해석하고 기존의 문헌 자료를 해석하면서 나의 생각, 지금 연구자의 생각, 개인적 생각,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내가 이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평가를 해버리면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1차 자료를 만들었을 때의 그 자료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양적 연구 과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문지법과 실험법,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그 다음에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에서 사용하는 문헌연구법을 우리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렇게 보이듯이 이 경제성을 가지고 본다면, 선생님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시작종이 울려버리네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또 웃으면서도 지나갑시다. 경제성을 보면 사실은 질문지법이 가장 높지요. 플러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실험법이나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좀 비슷한 정도고, 하여튼 질문지법이 경제성이 가장 높다. 계량화 가능성. 계량화라는 것은 어떤 수치로 나타내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양적으로 보면 양적 연구의 질문지법은 플러스, 실험법도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계량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요. 자, 언어적 도구의 사용을 보면은 질문지법도 언어를 사용해서 가능하죠. 실험법은 약간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사용은. 그 다음에 면접법도 언어적 도구 사용. 이것 두 가지 꼭 좀 알아두십시오.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 아주 이게 시험에 잘 출제된 선지문항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언어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참여관찰법은 참여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적 도구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주관 개입 가능성입니다. 주관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질문집법과 실험법은 아무래도 주관이 개입되기는 어려운데 특히 실험법 같은 경우는 거의 주관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작이나 통계 정도를 보면은 실험법은 사실은 실험 자체를 조작한다거나 통계를 다르게 분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지법도 그 통계나 정도나 조작의 정도가 가능하죠. 그러나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이 조작이나 통계 정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거의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문헌연구법은 이제 경제성이 높고 언어적 도구를 사용하며 그러나 주관 개입,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할 때는 하나의 연구에서 둘 이상의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와 연구 주제 및 가용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을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양적 연구자료에서 사용하는가, A가 예 그랬어요. 그러면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니까 A에 들어갈 것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겠죠. 그리고 B에는 가의 질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A는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이다. A는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니까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겠죠. 틀렸죠. 가에는 대규모 집단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설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지법,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게 들어가면, 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도 양적 연구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B가 참여관찰법이라면, 자, 질적 연구죠. 가에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한가? 이것은 질적 연구 방법, 즉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잘못됐죠. 니을, 가의 연구자와 응답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가 들어가면 B는 면접법이다. 예 그랬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면접법에서는 연구자가 응답자 간의 말을 통해서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질문지법, 실험법, 질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하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그리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 다 사용 가능한 문헌연구법의 각각의 장단점 및 특징을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자, 고생했습니다.